자, 전자서명 1위 기업 도큐사인 알아보겠습니다. 언택트 재택근무 시대의 전자서명이 핵심이다. 향후 모든 서류 디지털로 전환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손으로 지금 서명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자, 인터넷 뱅킹이 종이 통장을 빠르게 대체한 것처럼 종이 증명서도 디지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이 주고받는 서류 엄청 많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전자서명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사실 발전이 좀 지금 더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련 규제들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한참 앞서져 있습니다. 계약도 언택트 시대, 성장은 미국 전자서명 시장. 결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코트라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조사한 거 보면 2018년 전자서명 시장 규모가 3억 달러인데 그중에 34%가 미국이다. 2019 중요한 건 성장성이에요. 2019년부터 연평균 28.77%.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제 61억 달러. 시장이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종이로 된 거를 디지털화하는 정도만 지금 생각한 건데 이게 막상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각종 부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굉장히 큰 성장성이 있다.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냐? 무조건 1등 기업이죠. 대장주. 미국 전자서명 대장주 도큐사인. 자, 왜 1등 기업이냐? 시장 점유율 70%예요. 미래에셋대우에서 보고서를 보면 도큐사인은 현재 미국 전자서명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이다. 2003년도에 창업했어요. 2018년도에 상장했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보면 이제 매년마다 이게 돈을 내잖아요. 그죠? 개인은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개인은 월 10달러, 기업은 월 40달러. 큰 부담이 없죠. 사실 역사가 꽤 긴 게 2005년도에 벌써 그 모기지 관련된 부동산 문서 이거 벌써 전자서명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뭐 종합소득세, 정부 관련 문서도 이걸로 하고 있고 환금요청, 대출 업무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확대를 해가지고 현재 뭐 15년 가까이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2018년도에 성장도 했고 지금 시장 점유율 70% 가지고 있고 관련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자, 왜 도큐사인인가? 번거로운 종이 서명 시대는 같다. 원스톱 자동화 솔루션 제공. 지금 보시면 지금 티피컬하게 지금 한국 같은 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세요. 뭐 오피스로 지금 문서 작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이메일로 주고 받죠. 그래가지고 뭐 오타다, 뭐 이거는 계약 요건이 좀 다르다 수정해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프린트를 해서 이걸 실제로 결제를 받고 이걸 또 스캔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이걸 나중에 오디팅 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관 관리도 해야 되고 종이도 엄청나게 쓰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매뉴얼하게 진행되고 있고 별로 사실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디지털레이션을 하면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게 도큐사인이에요. 이 모든 매뉴얼한 것들이 디지털로 가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모든 자동화 솔루션을 도큐사인이 제공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이게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안 문제거든요. 보면 이런 결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이제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 문서들이잖아요. 그거를 만약 해킹을 당한다거나 뭐 문서가 유출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 이 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인증 기관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고 ISO 뭐 무슨 데이터 시큐리티 관한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도큐사인은 이 모든 걸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았다. 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인증 기관은 어쨌든 간에 인증 기관인 거고 더 중요한 건 고객사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뭐 텔레콤 분야, 금융 분야, 뭐 기술 분야, 심지어 정부기관 그리고 비영리 단체 보면 여기 부동산 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비자, 카플란, 뭐 퍼듀 유니버시티 보면 여기 보면 뭐 정부 기관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 모든 이 탑티어 한마디로 이제 그냥 글로벌 기업들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짱짱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인증 기관도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이걸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또 매년 급증하는 신규 고객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개인 고객도 기업 고객도 있잖아요. 그걸 합쳤을 때 이제 숫자로 보면 유저로 봤을 때 이제 50만 8천에서 66만 1천으로 지금 30%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고 기업만 봤을 때 6만에서 8만 9천. 이게 사실 돈은 기업이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되든 뭐 대기업이 되든 49% 성장한 겁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지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급증하는 거래 총액과 매출인데 여기 좀 영어로 빌링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 매출이 있는데 저희 이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독료를 내는 거잖아요. 구독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1년짜리 플랜을 가입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1년이라는 걸 가입했다고 그걸 전부 다 매출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첫 달에 만약에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매출로 잡지만 11개월은 어떻게 하냐면 미실현된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출로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만 보면 상당히 미스리딩한 거죠. 언더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가 유효할 때만 그거를 매출로 잡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빌링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성장성을 봤을 때 거래총액이라고 뭐 굳이 얘기하시지만 실현된 매출에다가 예를 들면 아까 1년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한 달은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안 된 11개월 있죠. 그것도 이제 다시 잡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성장성이 59% 정도 예상이 돼. 그러니까 매출은 39%지만 이렇게 쓸 경우 59%.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지금 구독을 하겠다고 사인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성장성이 더 가파르다. 또 안정적인 매출 구조.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구독 모델이잖아요. 다른 모델도 있지만 구독에서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리커링 매출이죠.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뉴얼 하는 거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아직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어쨌든 12개월 1년이 넘어간 계약도 보면 그 33%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 플랜이 아니라 1년 정도 할 정도면 이제는 뭐 이미 고객사들이 이거는 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하듯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있는 한 앞으로 이 레버니가 계속 리커링하게 창출이 되겠죠. 또 막대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추산하는 게 상당히 좀 고무줄인데 전 아직도 언더 에스티메이트 같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은 1차적으로 포커스를 받는 게 1단계 종이로 된 것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키는 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25빌리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컨버전된 시장의 규모가.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완료가 되면 플랫폼이 다 깔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AR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했을 때 빅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연결해가지고 이 분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창출되는 수많은 고부가치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굉장히 비용이 비쌀 수 있어요, 사실. 요거에 관한 거는 아무도 에스티메이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 끝났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서비스들 이런 협력사들과 연계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죠, 정확하게. 근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글로벌 대장주는 나스닥이죠. 그리고 이제 S&P 500 이거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겨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도쿄사인도 처음에는 좀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보면 이어투데이시 지금 거의 80에서 90% 6월 8일 기준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트렌드는 계속 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 더 많아요.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얘가 어도비 사인 그리고 헬로 사인은 이제 드롭박스 건데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큐사인이 이제 시장 점유율 70%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지원하고 있는 어도비라는 기업이랑 뭐 드롭박스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얘네가 고객을 얼마만큼 리테인할 수 있냐. 그건 이제 리스크 요인일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객사들이 많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회사들이 이 도큐사인을 쓰려면 그 회사들이 먼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매출이 계속 발생해야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야 IT 인프라에도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객사들이 피해가 심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제일 이제 부담스러운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직도 보면은 매출은 계속 일으켜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도 적자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되고 순이익도 여전히 적자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2021년, 2022년 지나서 이제 점점점 영업이익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간다는 이 예상인데 혹시라도 이 시장에 성장을 하면 사실 저는 이 주가는 계속 좋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et profit이 이게 나는 시기가 혹시라도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마진이 그러니까 영업 손실률이 축소가 되고 영업이익률로 결국 이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언택트 재택근무 시대에 전자서명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한다. 거의 뭐 20에서 30% 연평균 성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복리로. 두 번째, 미국 전자서명 시장 대장주 도큐사인 눈여겨보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하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고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